자, 오늘 5월 마지막 시장이 마감했는데 마지막 동시호가의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목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종목도 많습니다. 지금 종목들 특성으로 봤을 때 MSCI 지수 조정이란 말들이 많은데 외국인의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 코스닥 잡주에서는 이런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 코스피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들, 지수 편입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은 전부 다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하나같이 전부 다 특히 타격을 받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카카오처럼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난리가 났는데 네이버랑 한진칼 이런 종목들 그냥 호가 신경 쓰지 않고서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도로 인해서 체결시켰습니다. 동시호가 들어갈 때 이 한진칸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예상 체결량이 대량으로 잡혀 있기에 한진칼이 여기 매물이 쌓였을 때 험매도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변동이 있었으며 이걸로 인해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오늘 외국인 수급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마지막에 샀던 팔았든 이 조정으로 인해서 순매수를 했든 순매도를 했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수급은 잊으시고 다음 주 6월부터 수급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다음 주부터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셋되어서 다음 주부터 과연 이 추세를 유지해 줄지, 다음 주부터도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이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살아나서 점점 올라간 다음에 52,000원을 뚫어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내려가는 것이고, 그냥 다음 주 시장에 맞춰서 편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지수 상태, 어제 좀 긴장되는 음봉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목마다 좀 활발한 종목이 많이 줄었는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파미셀이랑 일양약품, 저는 이거를 매매하긴 했지만 파미셀은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공략하냐면 파미셀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종목은 진짜 대놓고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장중에 상승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틈에서 추격 매수한다면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많은데 이런 종목들 갑자기 상승한다 하더라도 절대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파미셀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진칼, 이것도 장중에 좀 지독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잠깐 거래량 나왔다가 제자리 돌아가고,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작정하고 나올 때 그때만 들어가야 됩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200~300만 주, 이따 터져봐야지 800만 주,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유지가 되려면 최소 800만 주 이상 나오려는 거래량이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잠깐 쇼했다가 제자리 돌아가고, 쇼했다가 돌아가고, 이게 전부입니다. 파미셀도 거래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오늘 많이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단타도 많을 것이고 차익 물량도 많을 것이고 그만큼 다양한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거래량이 작정하고서 그전 거래량들을 전부 다 씹어 먹을 때, 5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올 것 같을 때, 그러니까 3분단 거래량이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파미셀이 오늘 아쉬웠던 점이 오전부터 거래가 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인 구간이 나왔다면은 나중에 오후장 돼서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하필이면은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터진 게 한 1시부터
이 거래량이 터진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울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이렇게 적극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고점이라더라도 평소보다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두산퓨얼셀, 종목들 거의 비슷합니다. 고점에서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하루에 2번 VI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거래량이랑 비교를 하시고 그전 거래량을 전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일항약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한가를 순식간에 간 다음에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상한가 가면서 470만 주, 420만 주. 오늘 거래량은 당연히 420만 주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올 걸 아니까 변동성이 생긴다고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시초가가 너무 높게 뜬 거.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도 5만원 선과 맞물려 있어서 높게 떴음에도 반응을 좀 시원하게 주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 중인데 혹시나 나중에 5만원 선을 가지고 회복을 해준다면 잠깐 움직이는 구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5만원을 기준으로 놓고서 그냥 단타 매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 이 종목 말고는 매매할 종목이 크게 없었으며 지루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제가 원래 빅텍을 매매 안 하기 때문에 차트와 거래량이 좋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매할 생각이 없지만 제가 원래 친하지 않은 종목에서는 쉽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오르는 게 동시호가에 올랐다면 내리고 동시호가에 좀 많이 내렸다면 오르고 시간의 거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5월 말이니까 편하게 마감을 하고서 6월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 상태가 중요한 부분이 이 음봉을 과연 회복을 해줄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만약에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선 윗꼬리 달고선 그대로 눌렸다면 음봉이 떴다면 그러면 좀 심각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잘 오르다가 이렇게 잘 오르다가 갑자기 음봉이 떠서 이 음봉을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떴을 때 저는 이런 캔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약에 지수 상태도 과연 이런 캔들이 어떻게 뜰지 모르겠지만 이런 캔들이 떠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주의를 해주는 게 맞으며 그냥 저번처럼 바로 회복을 해준다면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오늘 시장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목들의 변동성이 몇 개 종목 말고는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정시 테마주는 제가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했으며 종목들을 봤을 때 먹을 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던 종목도 변동성이 없어서 변동성 완화 장치를 이용해서 종목을 찾아다녔는데 운 좋게 점심시간을 통해서 12시 좀 넘어서 옵티팜이란 종목이 떴습니다. 이 변동성 완화 장치 매매를 하실 때도 예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쁜 종목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좀 올랐던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줄 때, 횡보가 나왔을 때, 이동평균선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줄 때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게 되면은 그대로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완화 장치 이걸 매매하려면 안 그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쁜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옵티팜이 VI가 걸린 가격이 11,500원 그리고 이때 고점이 11,650원입니다. 자리가 쉽게 나와서 이거는 이 500원에서 650원까지 그냥 변동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풀리자마자 접근을 했는데 운 좋게 바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VI가 여기서 풀렸는데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풀림봉에서 3분봉으로 10% 급등. 오늘 종목들이 많이 지루했는데 이것 때문에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점을 돌파해 주려는 종목들은 전부 다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안 예쁜 것들,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을 잡게 된다면 단기간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완화 장치는 꼭 예쁜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종목을 만나면은 돈 정말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예쁜 종목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칼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동시호가에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일단 음봉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동시호가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고점을 회복해 주고선 유지를 해줄 때 그때가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알콜이 오늘 음봉이 떴는데 최저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거래량을 실으면서 동시호가에 좀 빠졌는데 이거는 당장 매매를 못하고 최소한 다시 17,000원을 회복해 줄 때 그때 기간 수급을 보고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깐 휘청인다 하더라도 기간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저번처럼 추세가 살아나서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중요한 것은 기간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젠을 보고 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3%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멀쩡하다 생각합니다. 추세가 기운 게 아니고 그냥 5% 올랐다가 3% 하락. 좀 하락폭이 1, 2%처럼 아주 적은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3% 이후에 시간의 거래 1.5% 정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97,000주 이걸로 동시호가에 좀 떨어졌으며 그리고 외국인의 마이너스 16만 주 이거는 장중에 수급을 보시면 장중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4만 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랑 그리고 동시호가 합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장중에 나간 외국인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동시호가에 여러 종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6월 시장이 열리고 나서 그때의 수급을 보고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지루한 종목들 틈에서 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6월 시장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종목들이 고점을 뚫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주말 동안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